빅텍 스타트업 한국 NFC하고 행하는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딱 5월 초에 만 2년 만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간편결제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여정법의 19조 2항입니다. 2항에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할 때 본인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 확인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또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게 이 문제예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허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휴대폰 명의인증. 한 달에 7천만 건이라고 해요. 7천만 건.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쓰는 휴대폰 인증 한 달에. 아이핀, 예, 한 달에 7천만 건. 이통사한테는 이거 아주 노다지 사업입니다. 550억짜리 순이익이 여기서 발생돼요. 절대 놓치고 싶은 사업이 아니죠. 아이핀 인증, 이건 방통위가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해킹 사고 나서 2,00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다시 등록해라. 그러면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다들 또 한번 포기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 뭐 유명한 공인인증서 이렇게인데 다 관련 법이 있어요. 보면 전자산업법, 정보통신망법, 금융실명제법, 여정법, 신용정보보호법. 사실 이런 법들이 본인 인증하거나 본인 확인 방법을 이미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쓰는 이메일 인증,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허용되는 케이스는 외국인일 때만 돼요. 여러분들 11번과 가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휴대폰 명의 인증으로 본인 임무 증명해서 물건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면 이메일 인증만으로 물건 사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영어 메뉴로 들어가서 내가 외국인인 척하면 좀 더 간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라인페이가 실제 일본 법인이 하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카드 정보 저장도 되고 간편하게 결제가 됐어요. 역시 한국인이 외국인인 척하고 라인페이 메뉴 들어가서 일본어 메뉴만 조금 아시면 결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본인 인증 문제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간편결제 만들었는데 오픈하는데 딱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지난달에 이번 달에 인터파크에 처음 오픈했는데요. 2년간 굶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본인 인증 방법을 만들었어요. 조금 원리를 설명드리면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를 다 저장하고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떠시죠? 신고하시잖아요. 불신 신고. 그럼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저장된 개인정보 가지고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미 있더라고요. 신용정보보호법에서 혹은 여정법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써요. 근데 문제는 금감원이 쓰지 말라고 작년에 고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카드 정보 유출 사고로 번호 유출이 된 카드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쓰지 마라.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실물 카드를 갖다 대서 암호화 처리를 하니까 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총본부인 인터넷 진흥원을 찾아갔어요. 이거 가지고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제도를 좀 개선해보겠다는 의지가 넘치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 인증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의 루트 CA 역할하는 인터넷 진흥원조차 본인인증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되는 기관이 어디인데요? 지금 현재 통신 3사, 그다음에 신평사 3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6개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망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본인 확인 업무는 통신 3사만 그걸 주는 건 특혜 아니죠? 그게 왜냐면 주민등록 그 번호를 취급하거나 보관하거나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가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새로 생긴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이라고. 여기가 원래 예전에 그 OTP 사업을 하던 그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야, 니네 카드를 이용한 보인증 사업을 하면 국민이 좀 더 편안해지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더니 여기도 다 좋은데 우리가 본인 확인 기관이 아니어서 못하고 오히려
컨설팅인가 가지고 구한승 씨는 우리한테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 감독원 위원회 같으니 아주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휴대폰 명의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루에 지금 100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앱카드가 탈취돼서 사실 해킹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대포폰도 많고 요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신분 확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개통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 쪽에서는 휴대폰 명의 인증이라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방법 가지고 야 은행카드사 섞여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보자. 여기는 저희 편을 좀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미래부나 방통위를 일단 찾아가라. 그래서 방통위를 봤더니 여기가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IPN을 운영하는 사업을 담당하시는 개인정보 윤리과예요. 근데 여기 계신 사무관, 서기관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PN 쓰면 되지 왜 자꾸 복잡한 새로운 인증 방법을 만들려 하시냐. IPN으로 그냥 사업해라. IPN이 편하고 좋으면 하겠는데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조금 더 간편한 인증 방법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예 당신들은 하면 안 되고 본인 확인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기관 중에 하나인 신용평가사를 데리고 갔어요. 같이 손잡고 그러면 이 본인 확인 기관이 이 서비스를 할 테니까 요거를 허용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법조항을 막 찾아보시더니 이건 금융 서비스에서 써도 되지만 포털, 게임, 쇼핑몰 같이 우리 정보통신 망법에 관할을 하는 데는 쓰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본인 확인 기관 지정을 한 건 IPN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신평사에 해준 거지 이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추가 본인 확인 기관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핀테크 서비스의 새로운 그 복병이라고 방통위가 딱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열심히 지금 만나고 있고요. 카드사는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방통위가 이 업무를 자기들이 해도 되는지 공문을 받아주면 참여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통위 가서 공문을 답변을 주세요라고 부탁드렸더니 신용카드사는 우리 관할법으로 관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그래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만들기 위해서 본인인증이 법으로 규정이 안 됐으면 저희 같은 여러 기술업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의 본인인증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막힌지 여기 나와 있어요. 방통위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네 번째 사무관을 만났거든요. 1년 만에 그 부서는 무슨 일인지 3번이 바뀌시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거기가 기피 부서예요. 민원이 많이 오고 문제생기면 징계받기 제일 쉬운 부서가 개인정보 윤리과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관님이 3번 바뀌시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무관은 니네 마음대로 시작하면 과태료도 물리겠다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있는 상태고요. 금융감독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에 관해서 비대면 인증을 허용을 한다 그러면서 4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밑에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추가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도 써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추가 기술을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특정 기술을 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행 입장은 어떠냐면 금융위가 이 4가지를 지정한 신분증 확인, 화상통화, 전달자 확인, 계좌 이용 요거를 지정해줬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금융위는 쓰라고 허용을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 금융위가 지정한 거 외에 딴 거 쓰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 수동적인 그 금융권의 시각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공문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하고 방통위는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준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오픈넷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쉽게 있는 얘기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없앤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카드 결제하실 때 보면 카드사부터 선택해야 되거든요. 신용카드사, 내가 삼성카드로 하려면 삼성카드로 하고
국민카드로 하고 이게 10년 전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작년에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왜 안 바뀌냐면 카드사들이 그걸 마케팅 창으로 쓰고 있어요. 광고하거나 앱카드, 무이자 할부로 홍보를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쇼핑몰들한테 안 주고 그 창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드의 앞에 6자리 번호가 어느 카드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빈 넘버라는 코드거든요. 그 번호가 있으면 어느 카드사인지 자동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귀찮게 여러분들한테 어느 카드 쓸래라고 매번 물어보는 프로세스가 하나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결국 소비자가 나서서 나 왜 프로세스 자꾸 더 만드냐, 좀 간편하게 해달라 요구하면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론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